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왜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저도 친구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가족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만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피곤할까요? 인간관계에 오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관계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는 나를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좋은 관계를 판단하는 6가지 기준. 둘째, 지금 내 관계를 점검하는 10가지 질문. 셋째, 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말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야기 나눌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롭긴 한데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 어떤 관계는 우리를 살립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지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닳게 만듭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자꾸 미안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사람이랑 만나면 되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상처를 주기도 할까요? 오랜 친구인데 왜 만날 때마다 불편할까요? 착한 사람인데 왜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힐까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관계의 구조가 잘못되면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사람 찾기가 아니라 좋은 관계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지금 내 관계 중 어떤 걸 유지하고 어떤 걸 조정하고 어떤 것과는 조용히 거리를 둘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함께 세워보려 합니다. 좋은 관계의 첫 번째 기준은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뭘까요?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것, 내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이 3가지만 지켜져도 관계는 안전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은 좀 쉬려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에이, 그냥 나가서 걷기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이건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존중이 없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판단을 무시하고 어머니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만약 존중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쉬는 게 맞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존중은 상대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도 상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관계인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듣는가? 이 사람은 내 선택을 무시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에는 존중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딸이 가끔 이렇게 부탁했대요.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좀 봐줄 수 있어요? 부부 모임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봐줬습니다. 손주를 보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마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부탁해요. 토요일 오전에 데려다 줄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 주는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한 번만 봐줘요. 그날 마음이 참 먹먹했다고 합니다. 딸이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딸은 엄마를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엄마에게도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걸. 엄마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내 시간과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죠. 두 번째는 경계입니다. 딸이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도울 수 있다는 성급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정중하게 부탁해야 하지요. 좋은 관계의 두 번째 기준은 안전입니다.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는 것,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것.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앞에서 나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안전하지 않은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눈치 보이고, 기분 나쁘게 하면 며칠 동안 냉랭해지고, 내 실수를 장난처럼 두고두고 들먹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좋은 관계란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 채로 만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숨기거나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하는 것. 그게 안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편안한가? 이 사람은 내 실수를 조롱하지 않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남편의 말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대요. 반찬이 왜 이렇게 짜? 건강 생각 안 해? 또 그 옷 입어? 맨날 똑같은 것만 입네. 내가 말했지. 왜 자꾸 잊어버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말투가 무뚝뚝하고 날카로웠어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나이 들면서 예민해지나 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성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실수하기 싫고 뭘 해도 지적받을 것 같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편했대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그제야 울면서 말했대요. 나는 집에서 숨을 참고 사는 것 같아. 이 여성분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안전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 앞에서 그분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실수하면 비난받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 가능성도 부족했습니다. 이분이 한 번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당신 말투가 좀 날카로운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답했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바로 회복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민한 거야라고 되돌리고 사과나 수정의 여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수록 한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의 세 번째 기준은 상호성입니다. 상호성이란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꼭 똑같이 주고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내가 더 주고 어떤 날은 상대가 더 줄 수 있지요. 하지만 계속 한쪽만 주는 관계라면 그건 상호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 요즘 힘들어. 이야기 좀 들어줘. 그럼 저는 시간을 내서 만나고 위로해주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래? 근데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관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도와줄 땐 당연하게 받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땐 함께하지 않는 허무해지는 관계요. 이게 바로 상호성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나누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좋은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는 건 우정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문해 봅시다. 이 관계에서 나만 배려하는가? 이 사람은 내가 부탁할 때 들어주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존중받는가 아니면 이용당하는가? 답이 이용당한다에 가깝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은퇴 후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몇몇 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어요. 함께 산에 가고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재밌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동호회 사람들은 항상 이분에게 부탁했어요. 형님 차가 크시니까 오늘 짐 좀 실어주세요. 형님이 사진 잘 찍으시니까 오늘 사진 좀 부탁해요. 형님이 길을 잘 아시니까 오늘도 앞장서 주세요. 그분은 처음엔 기쁘게 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짐을 못 실어 드릴 것 같네요.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이 안 해주시면 누가 해요? 그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분에게 부족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상호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주기만 했고 사람들은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 진정성도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라면 그분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럼 오늘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푹 쉬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분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수단으로 봤던 거지요. 좋은 관계는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이해받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깊게 살펴봤습니다. 존중과 안전, 그리고 상호성입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번째 기준은 진정성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체면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가? 진정성 있는 관계는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도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주는 관계지요. 다섯 번째 기준은 경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선이 필요합니다. 경계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시간의 경계는 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든 연락해도 돼. 이 말은 사실 부담입니다. 또 돈의 경계입니다. 우리 사이에 뭘 내가 낼게는 꼭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생활의 경계도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모르는 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의 경계인데요. 상대의 기분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두어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선택, 상대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나는 다만 내 선을 지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준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갈등은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회복 가능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면 이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관계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이런 걸로 그래? 네가 예민한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중에는 끝나버리는 관계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 보세요. 회피하는지, 공격하는지, 아니면 대화로 나아가는지 살펴보면 그게 그 관계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배운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내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10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 앞에서 내 말이 작아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존중이 부족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하는가? 긴장한다면 안전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세 번째, 이 관계에서 나만 배려하는가? 한쪽만 주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내가 거절해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계속 이 사람은 내 실수를 두고두고 들먹이는가? 과거의 실수를 무기로 쓰는 관계는 위험합니다. 여섯 번째,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가면을 써야 한다면 진정성이 없는 관계입니다. 일곱 번째, 이 사람은 내 경계를 존중하는가? 시간, 돈, 사생활을 침범한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가?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이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관계는 나를 키워야 하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열 번째, 이 관계를 떠올릴 때 마음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무겁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10가지 질문에서 아니오가 많다면 내가 닳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리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상황에 쓸 수 있는 대화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필요하다면 메모해 두세요. 경계를 만들고 부탁을 정중히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고마운데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제 일정이 좀 빠듯해서요. 다음에 제가 여유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과하지 말고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도 말고 짧고 단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미안해요 라고 시작하면 상대는 괜찮아, 시간 될 때 해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을 해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고맙지만 어렵다는 구조로 말하세요. 서운한 감정을 비난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포인트는 당신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하고 품격 있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연락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나쁜 뜻은 아니고 제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포인트는 멀어지기 위함입니다. 긴 설명은 독이 됩니다. 짧고 단호하고 정중하게 상대가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떠올린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이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6가지 기준 중 4개 이상이 충족되고 관계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면 이 관계는 유지하세요. 좋은 관계는 굉장히 귀한 인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6가지 기준 중 2-3개가 부족하지만 상대에게 회복 가능성이 있고 대화로 풀어갈 여지가 있다면 한번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위에서 배운 예시들을 사용해서 경계를 세우거나 서운함을 전달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상대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조심할게라고 한다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나를 닳게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6가지 기준 중 4개 이상이 부족할 때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안정과 존중이 무너지는 관계입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변화가 없고 관계가 나를 계속 닳게 만든다면 거리를 두세요. 단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관계라면 거리를 둔다는 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니 필요하다면 조용히 품격 있게 거리를 두세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안전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관계란 나를 소모시키지 않으면서도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존중과 안전, 그리고 상호성, 진정성과 경계, 마지막으로 회복 가능성. 이 6가지 기준 모두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닳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버틸 필요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좋은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